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무한 급수를 이제 정적분의 형태로 이제 나타내 보고 이제 그걸 응용으로써 이제 그 정적분을 품으로 해서 그 무한 급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정적분 또는 이제 리만적분의 정의부터 좀 간단하게 좀 예, 복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이제 연속 함수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연속 함수를 가정을 하는 이유가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극한에 대한 값이 항상 존재할 위해서는 연속 함수를 가정하는 게 일단 좀 편합니다. 물론 연속 함수가 아니어도 요그 정적분의 값 또는 뭐 리만적분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연속 함수이면 그냥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연속 함수를 일단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연속 함수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구간 AB에서 물론 얘는 이제 닫힌 구간입니다. 양 끝점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 AB에서 정의되어 있는 연속 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하고 X축 그 다음에 X 이퀄 A라는 직선과 X 이퀄 B라는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자, 요 부분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제 표현을 해보면 얘가 A에서 B까지 요 함수에 대한 이제 정적분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냐 하면 이 구간 AB를 이제 n 등분을 해요. 이때 n이라고 하는 거는 각 자연수마다 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n 이퀄 1일 때 요 구간 AB를 n 등분 즉 1등분 하는 거니까 그럼 그냥 그거는 그냥 구간 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n 이퀄 2일 때 이 구간 AB를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2등분 두 개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똑같은 크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 수학으로 가게 되면 꼭 똑같이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랜덤하게 요 길이가 이 잘라서 생기는 그 구간의 길이가 뭐 들쑥달쑥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일단 우리 여기서는 우리의 지금 목적은 요 급수를 정적분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충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n등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 이퀄 2일 때는 이렇게 이제 2등분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n 이퀄 3일 때, 뭐 n 이퀄 4일 때, 그럼 n 이퀄 3일 때는 이렇게 3등분을 하는 거고 똑같은 크기로 n 이퀄 4일 때는 이제 4등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각 n, 자연수 n에 맞춰서 n등분을 하고 나서 이 구간 AB를 n등분한 거를 우리가 이제 소구간으로 나타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n 이코 1일 때는 당연히 이 구간 AB를 그냥 1등분만 한 거니까 그냥 AB 이렇게 돼 버릴 겁니다. 예, 이렇게. 자, 이때 이제 기호로는 요 A는 이제 우리가 x 오브 제로라고 놓을 거예요. 항상 이제 그 뒤에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등을 할 때마다 그러면 이때는 요 b가 x1이 돼요. 이렇게 예. 자, 다음에 2등분 했을 때는 자 그래서 자 얘를 구간 AB를 2등분 했을 때는 자, 여기 x1 해서 일단 x1 놓고 그러면 x0에서 x1까지 한번 일단 첫 번째 소구간이고요. 두 번째 소구간이 x1부터 b까지. 그럼 얘는 이제 x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n 이코 1일 때 요 마지막에 있는 요 n이 그 1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이코 2일 때는 요 마지막에 있는 x2 자 얘가 b가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n 이코 3일 때는 자, 요 x0는 항상 a입니다. 그래서 이제 x0, 저 a부터 x1, 그다음에 x1부터 x2, 그다음에 x2에서 x3 이렇게. 그럼 이제 x3에 해당하는 게 n 이고 3,
맞춰서 요 3, x of 3. 자, 얘가 이제 또 b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그럼 이제 4등분 하게 되면 여기 x1, x2, x3, x4 해서 자, 이제 x0, x1 첫 번째 소구간, 그다음에 x1부터 x2, x2부에서 x3, 그다음에 x3에서 x4. 그러면 요 x4가 얘가 이제 b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 n마다 이렇게 이제 n등분을 하는 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적당한 n을 하나 잡았어요. 임을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구간 A, B를 자,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수 n을 하나 잡아가지고 자, 구간 A, B를 이제 n등분. 그래서 이제 쭉 이제 n등분을 한 걸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X하고 제로고, 여기 X1, 그 다음에 X2 쭉 해서 이제 중간에 뭐 X 오브 I 하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앞에가 X 오브 I 빼기 1이 될 거고, I 다음에, 그 다음에 X 오브 I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B는 X 오브 N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구간 A, B를 n등분을 하고 그럼 각각의 소구간 A부터 X1에서 하나의 점을 잡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소구간에서 하나의 점을 잡는다 해서 X1 스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구간은 X1부터 X2 이죠? 두 번째 소구간 여기 요 범위. 그러니까 이제 요 범위 내에서 X of 2를 하나 잡아요. 즉, 두 번째 소구간에서 하나의 점 잡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i번째 소구간. 그럼 여기 i번째 소구간은 x of i 스타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x of I 빼기 1부터 x of i. 자, 요 사이에. 자, 이런 식으로 각 소구간에서 x1 스타, x2 스타 해가지고 얘네들 하나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함수값과 그쵸? f of xi 스타 곱하기 요 소구간의 길이. 우리 아까 이제 n등분 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n등분. 그러니까 b 빼기 a를 n으로 나눈 거. 그게 바로 요 한 소구간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델타 x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델타 x. 자, 이렇게 해주면 바로 얘가 뭐냐면 i번째 소구간에서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요 그래프까지 높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델타 x는 요 소구간 하나의 길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델타 x 곱하기 높이 하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고 자, 얘네들은 이제 각각의 소구간에서 한 점씩 잡아서 그쵸? 그 x of i 스타라고 하는 거 한 점씩 잡아서 그것에 대한 함수값을 높이로 하고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델타 x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합쳐가지고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그래프하고 x축 x 이퀄 a, x 이퀄 b라는 두 개의 수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적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요 내용까지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적분에 대한 개념에 해당하는 거니까 다 일단 이제 다른 동영상이나 다른 책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자, 이제부터 우리 동영상의 목적은 바로 이 급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정적분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 x of i 스타를 누구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대학교에 이제 그 전공, 수학 전공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요게 사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깊게 설명할 건 아닌데 간단하게
혹시라도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면, 자, 그러면 y equal f of x, 그래서 얘를 이제 n 등분했다 하면 저 n 등분한 거에 i 번째 구간을 x of i 빼기 1, x of i. 자, 얘가 이제 i 번째 소구간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x of i라고 x of i 스타라고 하는 걸 잡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요 구간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은 거, 그건 대충 요 사이에서 보게 되면 함수값이 가장 작은 게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그 xi를 요 구간 안에 있는 점을 xi 이제 스타로 잡는 거. 그때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작은 값, 이제 그 미니멈, 뭐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제 수학적인 표현은 미니멈은 아닙니다. 예, 인피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 이제 그거는 보통 우리가 미적분할 시간에 잘 다루지는 않고 이제 수학과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 구간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값.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얘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제가 i 번째 구간을 소구간을 잡은 게 하필이면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상으로 봐서는 x of i 여기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값을 갖고 그다음에 x of i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을 갖고는 있지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좀 이렇게 그러면 x of i부터 x of i 플러스 이 사이에서 보게 되면 요 사이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은 건 요 점에서 함수값 얘가 될 거고 자, 요 i 플러스 1번째 소구간에서 가장 큰 함수값에 해당하는 거는 뭐 대충 요거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잡아요. 가장 함수값이 큰 거, 수프리멈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맥시멈 개념은 아닙니다. 수프리멈 개념입니다.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요 함수값이 가장 큰 거를 x of i 스타로 잡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함수값 곱하기 밑변의 길이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위에서 덮는 뒤덮는 형태의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으로 요 그래프와 x축 사이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n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근사적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 소구간에서 가장 작은 함수값을 갖는 점을 x of i 스타로 잡으면 그것도 이제 미니멈 개념은 아닙니다. 인피멈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피멈 개념을 잡아가지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 그 xi 스타에서 함수값 해당하는 걸 높이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로 해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잡으면 얘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에 의해서 이제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잡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뒤덮는 쪽과 그래프의 안쪽에서 그래프 바깥을 벗어나지 않고 안쪽에서 점점 예, 이렇게 커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퍼섬, 로어섬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퍼섬, 로어섬. 결국에는 요 n을 크게 할 때 이 구간을 이제 더 잘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어퍼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요 그래프보다 위쪽에서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이제 뒤덮는 거고 요 로어점이라고 하는 거는 요 그래프의 아래쪽에서 즉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에 의해서 근사시키는 거고 그때 결국에는 그 n을 무한대로 볼 때 그 극한이 같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 이제 요 적분값이 존재한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대학교 수학과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요 x of i 스타라고 하는 거를 요 구간상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자, 이제 다시, 자, 우리 요 동영상의 이제 목적에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면, 거기다 집중하면, x sub i 스타라고 하는 거를 i번째 소구간의 오른쪽 끝점인 s of i로 이제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이론적인 얘기고, 지금 그래프를 정확히 지금 표현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을 텐데요. 일단 그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집중해야 돼요. 뭐냐 하면, xi 스타라고 하는 거를, x of i, 즉, i번째 소구간, 구간 AB를 똑같은 크기로 일단 n등분 할 겁니다. 똑같은 크기로. 그래서 B 빼기 A, 저 구간의 길이죠. 그거를 n으로 나눈. 그래서 이제 똑같은 n등분. 그것을 델타 x로 할 거고, 그때 A를 x of 0, 그다음에 x1, x2, x3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i번째가 x of i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x of i 마이너스 1부터 x of i, 자, 요 사이가 i번째 소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 i번째 소구간에서 x of i 스타로 잡는 것을, 자, 이제 이 소구간의 오른쪽 끝점인 s of i로 이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이제 뭐랑 같냐 하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a로부터, 자, x1은, 자, a 더하기 델타 x하고랑 같죠. 왜냐하면 요 폭이 델타 x예요. 그죠? 요 소구간의 한 구간의 길이가 델타 x입니다. 자, 그러면 x of 2는, 자, 얘는 뭐냐면 x1에다가 다시 델타 x를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2배의 델타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xi는 뭐가 되겠습니까? 델타 x가 몇 개? 델타 x가 i개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a에다가 a 더하기 i 델타 x 해당하는 게 x of i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이나 그런 거 봐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는, 자, x1은 a 더하기 델타 x, x of 2는 a 더하기 2 델타 x, 그래서 x of i는 a 더하기 i 델타 x.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xn, 즉 b는 a 더하기 n 곱하기 델타 x. 자, 이렇게. 자, 요거 일단 이제 요 표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적분의 정의 맞춰가지고 다시,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를 n등분, 자, 아까 요 동영상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n 이퀄 1부터, 자연수 1부터 n 이퀄 1, n 이퀄 2, 그 다음에 이제 3, 4, 각 자연수 n마다 n 등분한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n 등분한 거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5등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는 9등분이지만 얘를 이제 n 등분한 거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 등분한 거에서, 자, 첫 번째 소구간에서, 자, 첫 번째 소구간에 x1이 결국에 얘가 x1 스타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이제 요 높이가 되겠죠? 곱하기 밑변의 길이 하면,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 자, 얘가 뭐냐 하면 f of x1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x1과 x2, 자, 이제 두 번째 소구간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소구간에서 우리가 x2 스타로 잡는 게 뭐냐 하면 x2예요. 그러면 그럼 이 점에서의 함수값, 자, 여기까지 곱하기 밑변의 길이 하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요 두 번째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f of x2 곱하기 델타 x.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여기 i번째 소구간에서 이거 예. i번째 소구간에서 자, 요 i번째 소구간에서 잡은 x of i 스타는 x of i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함수가 곱하기 밑변의 길이 하면 요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 자, 얘가 a 스타 곱하기 델타 x. 자, 이거를 이제 각 구간마다 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해서 자, 이 값들을 다 더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쵸?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다 더해준 거니까. 그거 자, i 이퀄 1부터 n까지. 자, i 이퀄 1부터 n까지. 자, 첫 번째 구간, 첫 번째 소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한 직사각형의 넓이. 자, 이거 더하기. 두 번째 소구간에서 생각한 직사각형의 넓이, 해서 n번째 소구간. 이거 다 더한 게 지금 이제 썸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썸메이션 i 이퀄 1부터 n까지 f of xi 스타 곱하기 델타 x 하면 이제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고, 그러면 이제 원래 오리지널 그래프의 모양은 이러한 곡선인데 지금 이것은 요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했지만 그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n을 계속 이제 늘려 나가는 거죠. 즉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면, 근데 극한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가정한 연속 함수일 때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함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연속인 점이 조금 이제 또 전문 용어인데 measure zero set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즉 불연속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그 길이를 쟀을 때 그 길이가 0이 되면 그게 이제 매저 했을 때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증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증명한 내용이니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표현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제가 아까 기억해 두라고 한 거, 요 xi가 누구냐는 거, xi. 자, 요거 다시 쓰면 a 더하기 i 곱하기 델타 x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델타 x. 근데 다시 이 델타 x를 우리가 뭐냐 하면 n분의 b 빼기 a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지금 이제 맨 요 윗줄에 있는 표현. 자, 이제 요 표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 자,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수업에서 다뤘던 표현은 요 극한이 요 정적분이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 이제 이 급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걸 이 정적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표현을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표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i 델타 x 곱하기 델타 x에서 요 델타 x에 해당하는 게 이제 dx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i 델타 x가 이제 x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제 구간 a하고 b가 뭐냐 하면 일단 i가 0에 해당하는 때가 a입니다. 이렇게 a. i가 0일 때. 그 다음에 i가 n일 때. 자, 그러면 이 델타 x가 n분의 b 빼기 a거든요. 이 델타 x가 이걸 써야겠다. 그쵸? 그럼 이 i가 n이면 n을 곱하면 이렇게 지워서 b 빼기 a예요. 더하기 a를 하면 그 값이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까지, 그래서 하한 a와 상한 b,
A와 B 정해지는 거. 자, 이제 여러분들 요 표현을 보고 좀 익숙해져야 돼요. 요 표현에 의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좀 여기 더 그거를 이제 풀어 쓴 게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표현인데, 예, 이거는 이제 요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델타 x라고 하는 거를 n분의 b 빼기 a로 이렇게 표현한 거였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급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죠. 요 표현을 보고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요 하한 상한에 해당하는 거, 하한 상한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i가 0일 때, 자, i가 0일 때 요 안에 부분, 자, 얘가 x라고 했어요. x. 요 a 더하기 i 델타 x에 해당한 얘가 x인데, i가 0일 때 값인 a가 이제 x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a, 하한 a. 그 다음에 i가 n일 때, 요 i가 n일 때, 그때 이거 정리하면 요 부분 x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잘 일단 이제 그 인식을 잘 하고 요거 이 표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요 밑에 자,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EBS 교재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길래 제가 좀 이렇게 좀 뽑아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면 그 외에 다른 문제들 푸는데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요것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1번. 자, 여기 보면 f of 그 괄호 안에 n분의 i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a에 해당하는 부분. 자, 자, 여기서 보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없죠. 요 괄호 안에. 그럼 이 얘기는 다시 하면 0 더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A 이퀄 0이다.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A 이퀄 여기가 다 0인 겁니다. 0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에 n분의 1 이쪽에서 보게 되면 n분의 b 그쵸? n분의 b 근데 여기 n분의 1하고 요 괄호 안에 f of 요 안에 0 더하기 자, i 앞으로 빼면 i 곱하기 n분의 1의 형태가 되거든요.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a가 0이었으면 그럼 이제 b가 뭐가 되겠어요? 자, 이게 얘가 b 빼기 a의 형태인데 a가 0이 된 거야. 그러니까 b가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물론 그거랑 이쪽하고 또 맞춰 봐야 돼. 얘랑 요걸 같이. 네,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 따로 보면 안 돼요. 네, 같이 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0 더하기 n분의 1에다가 i를 곱한 거.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요 표현이거든요. 요 표현. 네, 거기에 대한 함수값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요 안쪽에 있는 요 n분의 i죠. 결국에는 요 n분의 i가 x가 되는 거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요 n분의 1은, 자, 얘는 이제 델타 x니까 dx가 되는 거고, 자, 이때 이제 구간이 뭐가 되냐면, 요 a가 0, b가 1. 그래서 하한이 0, 상한이 1.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은 지금 보면 n분의 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만 보게 되면 요 부분에 또 0 더하기의 형태죠. 여기 0 더하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a 이퀄 여기서 이제 0에 해당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i 여기 i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n분의 p예요. 자, 그러면 a가 0이에요. 자, a가 0. 그러면 b 빼기 a가 지금 현재 보면 b 빼기 a에 해당하는 게 지금 다 뭐냐면 p입니다. 그리고 a는 0이고 그럼 이제 b가 p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쪽에 적분 기호에서 보게 되면 하한 a에 해당하는 게 0, 상한 b에 해당하는 게 p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다 적었다.
그 다음에 얘가 통째로 n분의 ip가 이제 x가 되는 거고, 요 델타 x에 해당하는 n분의 p가 d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0에서 p까지 되는 거.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 자, 여기 똑같은 얘랑 같은 건데 요 p를 앞으로 쫙 빼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빼내면 요거 이제 p가 앞으로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만 가지고서 요 리미트 썸메이션 그다음에 f of n분의 ip 곱하기 n분의 1만 가지고서 정적분의 형태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요거를 요 지금 요 앞에 정적분의 개념에 맞춰 가지고 이 식을 세울 때 조금 이게 좀 바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통째로 x로 지금 두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보면 그렇게 놓게 되면 이거 잘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예, 잠깐 또 지우고 요 p 빼낸 거, 자, 요 p 앞으로 빼낸 거, 그래서 이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1이 있죠. 저 델타 x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n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퀄 p를 앞으로 빼낸 거고 f of n분의 p 앞으로 얘도 빼내고 n분의 i 곱하기 n분의 2. 자, 이렇게 놔도 되겠죠. 즉 이거 이퀄 p 곱하기 f 안에 p 곱하기 즉 이제 p를 바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바깥에 n분의 1.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n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 봐서는 앞에 여기 1번을 보고서 적분 영역이 0부터 1까지인 거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n분의 n분의 i까지를 우리가 앞에서 x로 놨습니다. 여기 1번에서 보면 n분의 i를 x로 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x로 놓으면 요 이제 안에가 모양이 뭐가 되냐면 곱하기 f of p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적분하는 함수가 f of 괄호 안에 px 이렇게 되어 있어요. p 곱하기 x 이렇게 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면 뭔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정적분의 정의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제 식을 쭉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얘는 정적분의 거기 개념에 맞춰 가지고 식 세운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제일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요 f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통째로 x로 놓고서 한 게 지금까지 한 방법인데 그리고 이게 이 정적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한 이 방법인데 그 부분이 어, 통째로 x가 안 되고 px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었나 조금 유추해 보니까 그 치원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x를 t라고 치원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치원 적분 배웠으니까 자, 양변 자,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p 곱하기 dx 이퀄 d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퀄 자, 인테그랄 f of 자, px를 t로 놨어요. t. 그러면 p dx. 자, 이거 p가 있잖아요. p 곱하기 요 dx가 합쳐져서 d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영역이 또 변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0일 때, 여기 x 고 0을 대입하면 p를 곱하면 t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1, 저 상안에 있는 1, 여기다 여기다 곱하면, 자 여기다 곱하면 p 곱하기 1이 돼서 t 값은 이 경우에 이제 p까지 돼요.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면
0부터 p까지 f of t dt. 근데 이 적분 변수하고 요 적분하는 함수의 요 변수 t. 자, 얘는 같이 움직여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x로 바꿔주면 그게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 정적분의 개념으로부터 바로 유도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어진 이 급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이제 A부터 나와 있네요. A 더하기 N분의 IP, 일단 바깥에 N분의 P.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얘는 요, 여기 우리가 위에서 본 요 표현하고 잘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 A가 있어요. 요 똑같이 A. 그 다음에 여기 I 똑같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N분의 P, N분의 P, 여기서 N분의 P 빼기 A, N분의 P 빼기 A. 자, 이런 경우에, 자, 적분 영역, 자, 이거 정적분 나타냈을 때 A부터 B까지예요. 자, 그러면 I가 0에 해당할 때가 A였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i가 0에 해당할 때, 즉, 여기서 이 f of a 더하기 n분의 ip에 있는 얘가 결국엔 f of x가 되는 거거든요. 정적분을 나타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가 통째로 x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i가 0일 때 해당하는 값이 결국 뭐냐면 하한에 들어가는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a. 그래서 자, 이제 정적분을 나타냈을 때 a까지. a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i가 n일 때, i가 n일 때, 그때 들어간, 그때 해당하는 x 값이, 예, 요 안의 값이, 그게 상한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요 i에다 n 대입하면, 결국에는 n분의 n 되니까, 결국에는 x 값은 a 더하기 p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한에 a 더하기 p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통째로 이제 a 더하기 n분의 ip가 결국에 이제 f of x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n분의 p는 dx가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요 위에는 이 정적분으로부터 이제 바로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낸 거고. 그러면 이거 이제 약간 이제 응용하는 거. 그래서 앞에 방금 2번에서 했었던 거와 유사한 게 이제 또 이제 나타내 보면은요. 이거를 요 n분의 ip만 x를 놓는 거죠. n분의 ip만 이렇게. 즉 n분의 p를 이제 묶어서 보는 거예요. n분의 p를 이렇게. n분의 p와 n분의 p를 얘를 이제 델타 x로 보는 거죠. 예. 즉 n분의 p 빼기 a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어 n분의 p에 해당하는 게 지금 x예요. 자, 그러면 i가 0일 때, x 값이, 자, n분의 ip가 지금 얘를 지금 x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i가 0일 때 x는 그럼 0이 되겠죠. 그래서 하한에 0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i가 n일 때, 그쵸? i가 n일 때 x값 p, 얘가 상한에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변수를 지금 a 더하기 n분의 ip로 놓은 게 아니라 통째로 놓은 게 아니라 요 n분의 ip만 x 맞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여기 이쪽에서는 f of 가로 열고 자, 지금 n분의 ip에 해당하는 것만 x 놨으니까 a 더하기 x로 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요 델타 x dx로 바뀌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바로 나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도 되나 좀 의심스러울 텐데 이때도 역시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냐 하면 치환적분 생각하면 예, 치환적분으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치환적분으로
자, 그래서 자, 이제 치환적분으로 이제 뭘 치환하면 되냐 하면 a 더하기 x를 t로 치환하면 그럼 dx 이퀄 dt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인테그랄 자, 0에서 p까지 f of a 더하기 x dx 이퀄 자, a 더하기 x를 t로 놨으니까 f of t가 되고 그다음에 dx는 dt예요. 대신에 이제 변하는 게 적분 영역이죠. 적분 영역. 자, x가 0일 때 하한 0 대입하면 t는 a가 될 거고 그다음에 x가 p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t는 a 더하기 p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적분은 a부터 a 더하기 p까지 f of t dt랑 같은데 요 t하고 t는 동시에 같이 같은 변수 x로만 바꿔주면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다. 자, 이렇게 성립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표현이 가능하냐 하면 자, 이제 여기 이 표현 요번에는 이거 이 표현 되는 거. 이거는 아까 2번에서 설명한 거 똑같습니다. 2번에 설명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요 n분의 i에 해당하는 부분만 요 부분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저 p를 빼는 거예요. p를 따로. p를 따로 이렇게 치워놓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ummation f of a 더하기 p 빼내고 그다음에 i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그럼 그리고 나서 요거 n분의 얘도 1로 한 다음에 여기 분자에 있었던 p를 그냥 리미트 바깥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얘와 같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요 n분의 1과 n분의 1 일치하니까 n분의 i까지 묶어서 x로 써주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결국에는 이제 인테그랄 자 리미트 썸메이션이 이제 인테그랄 되는 거고 그다음에 f of 괄호 안에 요 a 더하기 p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n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이제 dx가 되고 대신에 이제 적분 영역이 변하는 거 적분 영역 요 n분의 1 n분의 i가 이제 x죠. 그래서 i가 0에 해당하는 게 하한 들어가니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가 n일 때 들어가는 게 상한이에요. 그래서 i가 n일 때 대입하면 x는 1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빼놓은 p가 있네요. p 이렇게. 그래서 p 곱하기 0부터 1까지 f of a 더하기 px dx 한 개 원래 주어진 극한을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다. 즉 지금 현재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바로 납득이 안 된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해주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a 더하기 px를 또 얘를 또 t로 치환해 가지고 또 표현을 바꿔주면 우리가 요 첫 번째 요 관계식 찾은 거는 정적분에 대한 처음 오리지널 개념으로부터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 얘네들 표현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동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보면 이렇게 치환해서 바꿔보면 또 이 표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의 정적분식이 가능한데요. 이건 사실 더 다양한 형태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요 표현이 이제 EBS 교재에 있길래 제가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한번 이제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지금 요거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